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다 거의 그렇게. 아, 네네. 아니, 지금까지 인터뷰하는 좀 달라서, 예, 아, 예. 예, 편한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미리 막 다 수첩에 적어놓은 것보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인터뷰는 제 오디오도 같이 실리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크게 말을 할 거예요. 네. 우선은 독자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게 독특한 이력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법대 출신이 무슨 가수 활동이고 무슨 평론가 활동이냐. 근데 어떤 뭐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다방면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수 활동도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평론가, 그러니까 신춘문예에 도전을 하고 싶어서 도전을 했던 건데, 20대로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원 없이 해보자. 근데 그게 이제 노래 쪽이었고, 그리고 문학 쪽이었는데, 그 계기는 이제 사실은 굳이 있다면은 부모님이 노래를 잘하세요. 저도 이제 대학까지를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기획사에 오디션을 봐갖고, 이게 또 우연치 않은 기회에 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됐고, 그리고 평론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법대를 다니던 4학년 때 국문과 수업을 듣다가 우연히 정현종 시인님을 뵙게 됐어요. 그 책에 사실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그분이 제 발표를 들으시더니 이거를 아예 올해 신춘문예에 내봐라, 정리를 해서. 제가 법대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나라 대시인이잖아요. 뭐 국문학과에 국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막 감개무량했겠어요. 아, 나한테 무슨 재능이 있나 보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한 1년간 정말 빡세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또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게 또 당선이 돼갖고, 또 우연치 않은 기회에 평론가 길을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막 계획을 하고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계기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연결돼서. 그동안 지나왔던 길 중에서 더 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거 안 남으세요? 있죠. 어떤 거? 솔직히 평론 쪽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가수 활동은 그때 제가 발라드 그룹의 멤버였는데 저희가 해체를 한 게 아니라 해산을 했어요. 왜냐면 멤버가 기수별로 있어갖고, 저는 3기 멤버였는데, 근데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현재 전문가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 나중에 각자 정말 자신의 영역에서 진짜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뭉치자, 혹은 다시 앨범을 내자. 그래서 지금은 그 때를 좀 보고 있어요. 아직 제가 완벽하게 지금 자리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조금 더 텀을 두고 나중에 한 5년 안에 앨범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법대는 왜 가셨어요? 법대는 사실 좀 엉뚱한 것 때문에 갔는데요. 제가 한자 광입니다. 한자에 미쳐 있어요. 한자를 저는 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자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과가 어디가 있을까 해서 정말로 법학을 지원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책을 읽을 때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한자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았다면 모든 책들을 다 한자를 섞어서 썼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한자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야,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한자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너무 미스매치잖아요.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서해 가셨어요. 예. 그 피가 저한테 고스란히 좀 물려진 것 같아요. 한자를 보면 완전히 막, 예, 마치 작가로서 활자를 봐도 막 떨리는데 여전히 설레고, 한자를 보면 마치 애인을 만난 것 같은, 예, 그런 기분이 들어갖고 너무 기분이 확 좋아져요. 예. 그런 이유로 법학을 가셨군요. 네. 그래서 사법고시를 보실 생각은 아예.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대부분이 법대를 다니시는 분들이 비겁한 변명이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저는 사법시험을 왜 안 쳤냐면, 개인적으로 전 공부를 즐겨요. 범생은 아닌데 하는 걸 자체를 즐겨요. 근데 그거를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서 시험을 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냥 계속 학자로서 나가고 싶지,
그렇게 시험을 쳐서 사법 시험을 치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들더라고요. 예. 20대 때 해외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기억.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 살다 왔어요. 그 초등학교 때 가서 중학교 때 한 7년 정도 살다 왔는데, 벌써 뭐 지금 한국에 온 지 23, 4년 정도 이제 지났네요. 그래서 20대 때는 해외에 나간 경험은 없고, 무슨, 뭐 글쓰기 대회에 나가서 그게 수상이 되었고, 인도네시아를 갔다 온 적은 있어요.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작가고요. 자기계발 분야 작가고, 그리고 강연을 하고 있고요. 강사고, 그리고 리더십하고 라이프 쪽에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이라 하면 뭐 10대, 20대들을 상대로 자신의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그런 코칭, 그리고 이제 일반 직장인들, 임원분들, VIP 분들을 상대로 이제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3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작가, 연사, 그리고 코치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 활동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연 200회라고. 네. 그 사이에 책은 언제 집필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완벽하게 올인을 이제 하게 되면은 뭐 새벽에 그냥 쭉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대로 일정으로 이제 무리고 그러는데, 딱 부러지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야 된다는 건 없지만, 제가 좀 다른 분들과 이제 그 낮과 밤이 좀 바뀌어져 있다 보니까, 예, 그때 다 몰아서 한꺼번에 쓰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시겠어요. 네, 피곤해요. 이 책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그런 내용인데 본인이 점점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쓸 때는 피곤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다 하고 나면 뭐 새벽 6시, 7시에 끝나면은 피곤하죠. 근데 그때는 전혀 피곤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아무래도 허병민 작가 하면 그 1년만 버텨라가 그래도 수식어로 따라올 텐데, 네. 그 책에 대한 감정은 어떠세요? 좀 자식인데, 왜 지금 결혼을 시키고 나서 쟤 좀 잘 살고 있나? 쟤 뭐 탈 없이 원 없는 결혼 생활 잘 하고 있나? 그런 애증의 어떤 심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포장하는 그 방법, 예를 들어서 1년만 버텨라 같은 경우도 제가 제목을 짓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컨셉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신입사원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목 때문에. 근데 이게 신입사원분들을 위해 썼던 책이 아님에도 그렇게 결과적으로 인식이 되었고, 조금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컨셉은 현재 지금 한경닷컴에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1년만 버텨라의 저자본을 제가 한경닷컴에 지금 고스란히 올리고 있어요. 그게 제목이 닥터쿡 직장을 요리하다 라는 제목의 컨셉을 갖고 있는 원고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더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밀어붙였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런 어떤 요리와 관련된 컨셉이 배제된 채 1년만 버텨라 라는 책으로 나왔고,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딱 각인이 됐기 때문에, 1년만 버텨라라는 그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해 사람들이 각인이 돼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애증. 예. 이 메이드 인미 같은 책도 네.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하는 네. 그런 류의 책이잖아요. 네. 어떤 책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사실 메이드 인미는 제가 이거를 책 안에도 그런 얘기를 써놓지는 않았는데, 제 자신을 위해 썼던 책이에요. 2년 반 전에 20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악플에 좀 시달렸어요. 어떤 악플이었냐면, 그 책 자체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좀 가르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겼었어요.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래요. 20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책을 보면. 그래서 저는 책 리뷰를 보면서 독자들로부터 정말 호된 질책을 많이 받았고, 근데 호된 질책이라 하면 그래, 너 그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어, 너 잘났어, 이 대부분의 이런 어떤 거였어요. 제가 의도하고자 했던 내용과는 관계없이
제가 어떤 문체로 이제 그 책을 썼는지에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갖고 되게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내가 20대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자신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왔고 내 20대를 어떻게 그 영위를 해왔는지를 스스로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20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책도 그런 의미에 썼던 거긴 하지만, 그래서 병민아, 너는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니?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좋은 점 나쁜 점을 겪고 얻었니? 그런 거를 제 자신에게 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메이드 미라는 그 제목의 책에 이번에 담아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아직 마흔도 되지 않은 나이에 뭐 누군가를 뭐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뭐 깨우치게 한다는 것은 아직 터무니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 자신을 위한 어떤 복습의 차원에서 이 책을 썼는데, 제 자신을 위해서 그런 진심 어린 복습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처음에 기획을 해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예. 에세이인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하면서 봤고요. 약간 그쪽이 조금 더 가깝죠. 에세이적인 성격이 깃든 자기계발서.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례나 신뢰가 별로 없어요, 이 책이. 많은 분들이 이제 신뢰가 없다 보면은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뺀 이유가 이게 제 자신을 위해서 썼던 책이기 때문에, 인생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썼던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뢰를 집어넣을 필요라기보다는 집어넣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적용 가능한 어떤 이야기들이 와닿지 않게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잠을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그냥 잔잔하게, 그런 잔잔한 마음으로 눈 약간 좀 감은 채로 약간 좀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편안하게 읽어보는 게 어찌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 시끄러운 지하철이나 보통 커피숍이나 그런 데서 읽는 것보다. 작가로서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어떤 변화, 어떤 공감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변화도 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저희가 그 책을 기획하고 책을 쓰게 되면은 독자들을 타겟으로 어떠한 타겟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컨셉을 전달하고자 하고 이것을 노리고자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각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를 것이고, 또 뭔가를 느끼는 분들도 있고 안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한 번 정도는 그냥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누구이고 나는 그동안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은 이 책의 의미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중에 나온다는 어떤 자기계발서하고의 좀 차이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기존의 어떤 자기계발서들이, 물론 이제 제 책도 물론 이제 자기계발서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하는데, 저는 책 이제 에필로그도 그런 얘기를 써놨지만 자기계발서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삶 안에서 이미 정답이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끄집어내는 역할로서 자기계발서가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코칭이 있고 컨설팅이 있어요. 제 책 말미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컨설팅은 내가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너한테 그 정답을 줄게에 가까운 반면, 코칭은 너가 이미 정답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정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옆에서 팁을 좀 줄게, 좀 도와줄게 라는 차원에 가까운데, 저는 많은 분들이, 저도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자기계발서를 컨설팅 쪽에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쪽에 정답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근데 저는 자기계발서라는 그 쪽을 이제 코칭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개념을 갖고 이 책을 읽으면은 조금 더 많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어떤 자기계발서 한계성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봤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코칭의 개념이라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바라봐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자기개발 분야 작가가 된 계기가 사실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평범하게 해오다가 LG 생활건강이 제 이제 4번째 직장이었어요. 거길 다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에 맞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제 좀 조직 체질이 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 체질이 아니라 하면 팀워크를 통해서 어떤 일과 관련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저는 혼자 열심히 해서 혼자 성과를 거두는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기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정리를 해왔어요. 그 어떤 회사나 조직 어떤 문제점들 그런 거 다 정리를 했는데 마침 그때 또 그게 한 권으로 이제 묶을 정도의 분량이 나와서 이거를 책으로 써야겠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글쓰기에도 관심이 있었던 차에 그게 다 맞물려서 나가면서 바로 이제 책을 썼는데 3개월 뒤에 이제 바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 생활을 이제 바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왔다가 이제 정말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왜 자기 개발이냐? 제가 그동안 어떤 선택해왔던 부분들을 자기 개발하고 엮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공유를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뭐 거창한 무슨 뭐 목적 의식을 갖고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딱 한계를 둬서 어떤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뭐 처음에 첫 책이 이제 경제경영서, 그 다음에 세 권이 자기개발서였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쪽에 어떤 주제가 맞을 것 같다. 그럼 새로운 장르를 통해서 또 독자들과 만나보게 될 것 같아요. 네. 법학과를 간 이유가 제일 재밌었고요, 오늘. 네. 진심이었어요, 그거는. 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좋아요, 저. 네. 좋은 책과 활동 해야겠습니다. 네. 5년 내에 음반도 그럼요. 열심히 연락 주시고. 음반 꼭 내고 돌리겠습니다, 하나씩.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